옛날 한양에 점을 잘 보기로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이 점쟁이는 박시성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그를 박도사라 부르며 그에게 점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을 찾아 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헌데 한양에는 그의 명성에 버금가는 인물들이 있었으니 한 명은 관상을 보고 사람의 과거와 미래까지 알아맞춘다는 이 선생이라는 인물이었고 또 다른 이는 풍수의 대가라고 알려진 손직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능력으로 보나 명성으로 보나 박도사 못지않은 인물들이어서 사람들은 그들 셋 중 누구의 능력이 더 뛰어난지 비교해보고는 했습니다. 이번에 이진사택 도령이 장원급제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손직원이 정해준 땅에 이장을 한 뒤에 그렇게 됐다네. 글쎄. 대단하구만. 헌데 손직원이라는 양반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해도 남촌의 박도사도 그에 못지않을걸.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인데 이번에 옹주마마가 시집 가는데 그 배필을 점 찍어준 사람이 박도사라는 소문이 있어. 그게 정말인가? 그럼 정말이지. 말 그대로 비밀이니 절대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되네. 사람들이 이 세 인물을 두고 떠드는 이야기가 날로 커지자 이 소식은 그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이들도 점차 소문에 신경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도사의 주선으로 한양 변두리 한적한 주막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두 분을 실제로 만나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오늘 두 분을 만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야 제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실 것이 아니라 목이라도 축이면서 이야기들 나누시죠. 예, 그러십시다. 세 사람은 주막에 들어가 서로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덕담으로 시작한 술자리는 술이 한두 잔씩 들어가며 점차 열띤 토론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옹주마마의 사주에 화가 그렇게 많아? 보통 사람은 감당하기 힘들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려. 그렇소. 한번 심통이나 눈이 돌아가면 앞뒤 안 가리는데 웬만한 사내는 치를 떨며 떨어져 나갈 사주였소. 그래, 스님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속이 깊은 사내를 찾아 맺어주었으니 힘들기는 하겠지만 크게 사달랄 일은 없을 것이오. 헛 대단하구려. 대단해. 세 사람은 서로의 능력을 칭찬해주다 시간이 지나며 점차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하며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호승심이 일어난 이 선생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미흡하긴 하지만 평생 쌓아왔던 공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군요. 그래,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 우리 내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내기라고요. 내기를 하면 어떤 내기를 하자는 것이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술에 얼큰하게 취한 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 중 한 명을 콕 집어 그에게 자신들의 재주를 시험해보자는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막을 나와 길을 걷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다. 마침 지나가는 한 거지 총각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저 이로 합시다. 누구 말이오? 저기 지나가는 저 거짓말이요. 세 사람의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지 총각은 자신이 가던 길을 부지런히 걸어만 갔고 곧 그의 뒤를 박도사 일행이 뒤따랐습니다. 거지 총각은 품 안에 얻어놓은 밥을 들고 자신의 거처에서 먹을 생각에 신이 나서 정신없이 걸어가자 박도사 일행은 그의 뒤를 쫓아가기에도 힘에 부처했습니다. 이복에 잠깐만 서보시게.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은 거지 총각이 곧 지저분하고 허름한 움막으로 들어가자 세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숨차라. 무슨 걸음이 저리도 빠른가? 그러게나 말이요. 다리에 뭐가 달렸나 보? 숨을 돌린 세 사람 중 박도사가 움막 앞에서 거지 총각을 불렀습니다. 주인장 계신가? 잠깐 들어가겠네. 움막 문이라고 해봐야 달랑 거적 하나로 막고 있어서 거적을 들치고 들어가자 밥을 먹던 거지 총각이 놀란 눈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우리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놀란 거지 총각에게 박도사는 자신들이 누구인지 말하고 거지 총각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세 사람이 그의 운명을 점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없고 자네 출신이나 생년, 생시 같은 걸 아는 대로 말해주면 되네. 그 정도야 뭐 해드리죠. 크게 손해보는 일도 아닌데. 고맙네. 나는 박도사라고 하는데 남들보다 사주를 잘 보는 재주가 있지. 자네 생년생월 생시는 알고 있나?
네, 그 정도는 기억합니다요. 거지 총각이 박도사에게 자신이 태어난 때를 알려주자 박도사가 한참 동안 그의 사주를 풀어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휴,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참으로 박복한 팔자로구만. 자넨 부모님 두 분 다 어린 나이에 돌아가시고 꽤나 고생했겠구만. 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적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얼마 안 돼 돌아가셔서 10살이 되기도 전부터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요. 그래, 근데 어쩌나 앞으로도 좋은 운이 보이지 않는구먼. 그냥 이대로 말년까지 쭉 빌어먹을 팔자로구만. 괜찮습니다. 이제는 적응이 돼서 배만 채울 수 있으면 거지 생활도 할 만합니다요. 어디 이번에는 내가 한번 봐주지. 이 선생이 말을 하고 거지 총각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손과 발까지 한참을 더 들여다보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보다 이런 거지상은 정말 처음 보는구만. 자네는 그 자체로 거지상이라 앞으로도 거지 팔자를 벗어나기 힘들겠어?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지금도 거지인데 앞으로도 못할 것 없지요. 넉살 좋은 거지 총각의 말에 마지막으로 손지관이 나섰습니다. 나는 앞에 두 분처럼 자네 운명을 알아볼 순 없네. 하지만 좋은 땅을 알아보는 재주가 있지. 자네는 자네 부모님의 묘자리를 어디에 쓴지 기억하고 있나? 네,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매일 뛰어놀던 곳이라서 가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좋네. 그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우리와 함께 그곳에 찾아가 보도록 하세.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세 사람이 다시 거지 총각의 움막으로 찾아와 그들은 총각이 부모님을 모셔놓은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파보세. 네 사람이 힘을 합쳐 땅을 파보자 한참 만에야 거지 총각 부모님의 유골을 찾아 그것을 수습해서 손지간이 이끄는 대로 길을 나섰습니다. 이곳이네. 이 땅이 내가 정해놓은 땅일세. 네 사람이 한참을 걸어 도착해 손지관이 가리키는 것을 쳐다보자 한눈에 보기에도 양지 바르고 좋은 곳으로 보였습니다. 이곳에 묘자리를 쓰면 자네 때부터 발복해서 자네의 후손들까지 대대손손 영화를 누리게 될 걸세. 네, 제 후손까지 영화를 누린다고요? 손지관의 말에 거지 총각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얼떨떨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말을 믿고 그곳을 부모님의 묘자리로 정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네 사람이 헤어지기 전 손지관이 거지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비록 거지상의 팔자까지 거지 팔자라고 하지만 자네 부모님의 묘자리를 잘 썼으니 곧 좋은 일이 생길 걸세. 혹이라도 신상의 변화가 생기면 나를 찾아오게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네 사람이 헤어져 각자 갈 길로 가는데 박도사와 이 선생만이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 거지의 운명이 바뀌겠습니까? 그야 모르지요. 하지만 저자의 운명이 타고난 것이 있으니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요. 두 사람은 손지관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내심거지 총각이 묘자리를 바꿨어도 그의 운명이 바뀌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손지관도 어렴풋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분명 당대에 발복할 수 있는 명당 중 명당이다. 하지만 그 기운이 얼마나 거지에게 미칠지는 나도 모르겠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손지관은 거지 총각을 생각하면 불안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애틋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기길 마음속으로 기원했습니다. 그의 바람이 있어서일까 좋은 일은 생각보다 빨리 거지 총각에게 찾아왔습니다. 동량을 나갔던 총각이 밥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 위에서 누군가 서 있다 아래로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이쿠, 사람이 물에 빠졌다. 거지 총각이 놀라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 외에는 누구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지체 없이 물가로 뛰어갔습니다. 그가 물가에 다가가자 젊은 처녀 한 명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총각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에고, 이를 어째. 위기에 처한 처녀를 보고 거지 총각이 발을 동동 구르다 옆에 커다란 나뭇가지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들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걸 붙잡으세요. 거지 총각이 나뭇가지를 내밀자 처녀는 그것을 붙잡고 물 밖으로 나와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녀가 한참을 앉아있다 기운을 차린 뒤 거지 총각에게 다시 한번 감사해 했습니다. 어디에 사시는 분이신지 알려주시면 이 은혜는 나중에라도 꼭 갚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아닙니다. 생명을 살려주시는 은인이신데 꼭 보답을 드려야 되지요. 처녀가 계속해서 묻자 거짓 총각은 자신의 운막을 알려주었고 그녀는 총각에게 인사를 하고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구나. 살다 사람을 다 구하고. 태어나 처음으로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한 마음에 거짓 총각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운막에 돌아갔고 며칠 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은 또 생겨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뜬 대낮에 거짓 총각이 팔자 좋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의 운막에 찾아왔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운막 앞에서 자신을 찾는 듯한 소리가 들리자 거짓 총각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잠깐 들어가도 되겠소?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거짓 총각이 밖으로 나가보자 비단 옷을 입은 한 중년인과 아름다운 젊은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신데 저를 찾아오셨죠? 거짓 총각이 의아해하며 묻다 처녀의 얼굴을 보고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은인을 뵙습니다. 아니, 아가씨는. 인사가 늦었구려. 나는 이 아이의 아비 되는 사람이요. 우리 딸 아이를 구해주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야 찾아와 송구하구려. 아닙니다. 그거야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잠깐 들어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소. 예,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지요. 처녀 일행이 운막 안으로 들어와 앉자 처녀의 아버지는 거짓 총각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나뿐인 딸 아이를 구해주셔서 뭐라 감사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려. 아닙니다. 아가씨 몸은 괜찮으신가요? 네, 이제 좋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헌데 그날 저녁에는 어쩌다 물에 빠지게 되셨는지요? 그것이 거짓 총각의 물음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한순간에 어두워졌다. 처녀가 망설이더니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부잣집의 외동딸로 태어나 누구보다도 귀하게 자랐는데 처녀가 성장해 아름다워지자 한 명문가의 도령과 남모르게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도 모르게 만남을 이어가다 혼인까지 약속하게 되었지만 도령의 부모는 그의 뜻과 상관없이 한양의 고관 대작의 딸과의 혼인을 밀어붙여 도령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뜻을 따라 처녀를 버리고 혼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처녀는 슬픔에 빠져 도령과 만나던 다리 위에서 정신없이 울음을 터뜨리다 그만 자신도 모르게 물에 빠져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처녀의 이야기가 다 끝나자 그녀의 아버지가 품에서 작은 전낭을 하나 꺼내 거짓 총각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약소하지만 성이다 생각하고 받아주시오. 이것으로라도 보답을 하고 싶구려. 총각이 전낭 안을 살펴보자 엽전이 가득했는데 그 액수가 무려 100냥이나 되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거금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뿐인 여식을 구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약소하오. 거짓 총각이 마다하는데도 처녀의 아버지가 계속 우기자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거짓 총각의 운막을 떠난 뒤 총각은 돈이 든 전낭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언제 돈이라는 걸 써봤어야 쓸 줄 알지? 괜히 이런 건 줘서 골치 아프게. 고민하던 총각은 일단 돈을 남모르게 보관하기로 하고 운막의 바닥을 파서 전낭을 밑에다 묻어두고 흙으로 덮어두었습니다. 됐다. 이만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뭐 살다가 돈을 쓸 일이 생기면 그때 써보지 뭐. 시간이 어느새 오후가 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거지 총각은 구걸을 하기 위해 운막을 나서다 저 앞에서 걸어오던 박도사 일행과 딱 마주쳤습니다. 어딜 가는 길인가? 아, 오셨어요. 지금 구걸하러 가는 길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그게 자네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와 봤네. 저한테요? 순간 거지 총각은 처녀를 구한 일이 생각났다.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은 없고 하루하루 굶지 않게 열심히 동냥하며 살고 있습죠. 그런가? 거지 총각의 말에 세 사람은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고 세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이 선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나 지금이나 상에 조금도 변화가 없었어. 운이 트이면 얼굴에 나타나기 마련인데 아직까지 천하에 둘도 없는 거지상 그대로였소이다. 이 선생의 말에 손지관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정도 명당으로도 그 친구의 운명은 바뀌지 않는 것인가?
씁쓸한 기분을 삼키며 손직원과 일행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그날 저녁 처녀의 집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평생 혼인을 안 하겠다는 게냐? 네. 저는 혼인할 마음이 없으니 이제 중매 자리는 그만 알아보셔요. 얘야, 내 마음의 상심이 크다는 건 알겠다만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혼자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처녀가 하루라도 빨리 마음에 두었던 도령을 잊게 하려고 그녀의 부모가 시집 보내려 하자 처녀가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혼인할 마음이 없으니 더 이상 혼인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그렇게는 안 돼. 처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말에 불같이 성을 내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제가 혼인하는 게 보고 싶으시다면 한 사람에게는 시집을 가겠어요? 뭐 그게 누구냐? 얼마 전 저를 구해준 거지 총각이라면 혼인을 하죠. 뭐야? 그녀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화가 솟구쳐 고래고래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아직 딸의 마음이 불안해 최대한 진정하며 말했습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거라. 아무리 신랑감이 없다 해도 세상 딸 가진 어느 부모가 거지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겠느냐? 지금 거지라고 해서 앞으로도 거지로 살 거라는 법은 없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전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테니 혼인을 한다면 그분과 하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아직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았구나. 처녀 아버지는 더는 말로 딸을 어쩌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수심에 잠겨 며칠을 보내다 재차 딸의 마음을 물어보았지만 그녀의 뜻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 애 뜻대로 하게 해주자고요. 뭐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게요. 거지에게 하나뿐인 딸을 주자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딸을 잃는 것보다는 더 낫지요. 그 총각을 대릴사위로 들여 잘 이끌어보면 또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에 내다놔도 모자라지 않은 내 딸을 거지에게 시집 보내라니. 며칠을 고민하던 처녀의 아버지는 결국은 그녀의 뜻을 받아들여 처녀와 함께 거지 총각의 움막을 다시 찾았습니다. 네, 저와 혼인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녀에게 혼인 이야기를 들은 거지 총각은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아가씨 같은 귀한 분과 혼인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저와 혼인을 해주세요. 은인을 평생 지 아비로 모시고 싶습니다. 거지 총각은 지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지만 진지한 처녀의 얼굴과 그 옆에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그녀의 아버지를 보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아가씨께서 진정 저와 혼인하시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데 어르신도 허락하시는지요? 거지 총각의 물음에 처녀의 아버지는 침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와 내 뜻이 다르지 않네. 갑자기 찾아온 행운에 거지 총각은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지만 그날부터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며칠이 지나 거지 총각과 부잣집 처녀의 혼인식은 가족 몇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을 한 후 처녀는 거지 총각을 정성을 다해 보살피며 작은 행동, 먹는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고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손지관은 거지 총각의 일을 잊고 지내다 오랜만에 이 선생 박도사와 만난 자리에서 거지 총각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거지가 아직 그곳에 머무르고 있을지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떻겠소? 이 선생의 제안에 세 사람은 예전 거지 총각의 움막으로 찾아갔다. 처음 보는 거지가 움막에서 지내고 있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이 움막집의 주인이오. 그렇소만 무슨 일로 그걸 묻는 게요? 혹시 이 움막에서 살던 총각은 어디로 갔는지 알고 계시오? 아, 그 친구 몇 해 전에 갑자기 혼인을 한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어. 그러고 보니 그 친구가 떠나기 전에 누군가 자신을 찾아오면 한양의 김 부잣집으로 찾아오라고 전해주라고 했소이다. 김부자라고 했소. 맞소, 분명 김 부자라고 했소이다. 세 사람은 그의 말을 듣고 서둘러 김 부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물어물어 김 부자의 집을 찾은 세 사람이 막 대문을 두드리려고 할 때 비단 옷을 입은 풍채 좋은 젊은이가 하인을 거느리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자네는? 제일 먼저 이 선생이 젊은이를 알아보고 놀라 소리치자 그도 세 사람을 알아보고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이게 얼마만인지요? 설마 자네가 그때 그 거지가 맞나?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 거지가 맞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세 사람은 거지 총각의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모두 놀랐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선생의 충격이 제일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거지 총각의 모습은 상거지의 꼴을 조금도 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귀태가 어리고 관상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릴 상으로 바뀌어 있어 이런 일은 이 선생이 관상을 본 이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거지 총각은 세 사람을 집으로 들여 그동안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선생과 박도사는 감탄하며 손지관의 능력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후로 거지 총각은 장인의 재산을 물려받아 자신의 부인과 이것을 잘 관리하며 불려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